주식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상쾌한 날입니다. 코스피가 21선 지지를 확인하고 도약했죠. 오늘 본 영상에서는 분석 적중 21선이 코스피 5000 밀고 매수 타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이 설립된 지 4주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에 코스피 분석 동영상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주식공학자 채널의 비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주식공학자 채널은 대세 상승 채널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채널이죠. 만약에 얼마 안 있어 대세 상승 아니면 곧 망할 회사입니다. 리스크를 큰 채널을 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죄송스럽지만 유튜브의 채널 성장은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코스피가 대세 상승하고 있다 간주하고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옵션으로 이제 채널까지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채널을 설립했습니다. 유튜브의 타 채널들 하락 채널은 이제 리스크가 0이죠. 0인 광고방 무조건 이제 하락한다고 하기만 하면 어차피 그 채널을 청취하는 시청자분들은 투자를 안 하고 손실은 제로니까 리스크가 0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수익도 제로겠죠. 하락 채널은 리스크 0, 수익 제로. 단타 채널은 그래도 작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리딩방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틀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단타 채널 중에 아주 큰 채널도 있습니다. 잘 맞춰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채널은 대세 상승 채널이다. 저희 채널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설립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투자의 기반인 기술적 분석에 객관적 시각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4주 동안 영상을 만들어 보니까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상당히 그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유튜브 채널의 이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대세 상승장 끝나면 그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석의 대상은 당연히 코스피고요. 저는 코스피가 대세 상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코스피 분석하면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연히 코덱스 200이라는 이제 ETF가 있고요. 이거는 한 배짜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두 배짜리라 위험이 큰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덱스 200에 두 배의 돈을 넣으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코스피만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전혀 안 모여가지고 삼성전자 등 11개 종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종목은 더 이상 벌리지 않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11개 이상은.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영상을 3개 찍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지수 하나, 종목 하나 하고 이제 주말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구독자 유인용이지만 끝까지 한번 이거는 이제 기술적 포인트가 나올 때 그리고 특히 이제 구독자가 많은 종목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구독자 수와 코스피 지수 중요한 포인트 점에서 코덱스 업종, 코덱스의 업종이 있습니다. 테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이 있습니다. 50, 100, 200이 있는데 제가 코스피 전체 종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날을 잡아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 리딩방은 아니니까 분석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아, 이번 장의 주도주는 뭐구나, 이렇게 사실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기술적 포인트, 중요한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혜택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의 순서는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 파동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코스피의 우리 갈 방향과 목표치 그리고 캔들 차트로 이제 코스피 추세를 봐야 되겠죠. 추세와 추세의 지속 전환 진단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분석 코스피 대세 상승은 기술적 분석으로 뭐 안 됩니다. 이거 거시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게 거시 경제가 뒷받침이 되는지. 펀더멘탈, 그리고 특히 유동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 의견과 매매 타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월봉입니다. 일목균형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까만색 전환선 위에 11월 달에 이제 양봉을 세우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죠. 12월 달 지금 현재 전환선 위에 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다. 봉이 전환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전환선 자체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이평에 해당하는 이제 26월 중간가 기준선 빨간색, 그 다음에 장기 이평인 구름대 52월 중간값이죠. 그 다음에 현재의 주가를 26개월 뒤로 미룬 이제 후행 스팬 이런 거는 월봉 차트에서는 느리기 때문에 이제 보지 않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에서 보면 주가가 지금 모든 것 위에 있긴 하죠. 근데 지금 보면 전환선하고 까만색 전환선하고 까만색 기준선이 지금 역전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로 진행을 하면 이건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이건 상승세입니다. 주봉에서는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전환선과 기준선으로 보면 하락세지만 실제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상승 시도 중이다. 그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제 역전되는 거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를 확인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에서는 전에 이거 많이 이제 중계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주가가 전환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승세죠.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구름대가 이제 그 아래 있죠. 지금 기준선도 많이 올라왔어요. 또한 후행 스팬 자체도 후행 스팬은 이제 이전 주가랑 비교하는 건데 이전 주가에 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후행 스팬을 봤을 때 거의 완벽한 상승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 코스피가 상승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코스피의 방향과 목표치는 얼마 정도 되는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봉 차트인데 이 코스피 월봉 차트에서 중요한 사건이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IMF 1999년, 팬데믹 2020년이죠. 이때 이제 IMF 때 1, 2파 조정 마치고 1파 상승, 2파 조정 마치고 이제 닷컴 버블과 함께 우리 코스피도 닷컴 버블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 무너질 때 같이 조정을 줬다가 닷컴 버블에서 흘러나온 유동성, 미국의 유동성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코스피를 500에서 2000까지 올렸습니다. 우리 코스피만 올린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올렸겠죠.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사실 거의 암흑기를 보냈는데 4파 조정까지 미국의 유동성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 4파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2020년에. 그러다가 지금 빅테크 버블을 미국에서 또 일으켰죠. 그러면서 저희도 빅테크 버블 흉내내는 이제 시동 건 거죠. 한마디로 여기 닷컴 버블 흉내낸 것처럼 시동 한번 걸어서 놨다가 지금 2파 조정 완료했고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 큰 자금이 빠져나왔을 거고 그 자금이 돌아다닐 텐데 그게 아마 코스피로도 일부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옛날에 500에서 4배, 2000까지 올렸던 힘으로 이번에도 우리 지금 코스피가 2200이 바닥인데 거기서 4배, 880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게 대오파동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오파동 상승 중에서 사실 이전은 저희는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 지금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팬데믹 저점에서 1파 상승했고 이게 한 1800포인트 상승했고 그 다음에 2파 조정 3300에서 2200까지 지금 10월 말에 완료됐고 지금 저는 3파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비관론자는 이거 대오파동이라고 또 안 하고 이게 이제 끝났다 여기서 뭐 완전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C파가 아직 안 끝났다 지그재그니까 그래서 1600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단편만 보는 거고 엘리어트 파동에서 조정 파동은 다양하거든요. 꼭 지그재그로만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삼각형으로 조정을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 조정을 끝낼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3파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봉인데요. 대5파동이 시작됐는데 그럼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 그 목표치를 계산하는 골든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말하자면 1파의 상승치가 나오면 이게 이제 1800 정도 상승했는데 3파의 상승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18배. 즉 1파의 상승이 정확하게 이제 이게 뭐 한 1400 언저리에서 3300인데 1854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곱하기 1.618 하면 이게 한 3000포인트 돼요. 근데 현재 저희 코스피가 바닥을 쳤을 때 C파 그러니까 10월 말이죠. 그때 바닥을 쳤을 때 2273이니까 둘이 합치면 5272. 그러니까 3파의 목표치는 5270이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건 아시죠? 이게 3파니까 3파 조정 끝나고 뭐 5파도 있는데 일단 저의 목표는 이제 3파에서 큰 수익을 내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파이려면 조정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파 조정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2파 조정은 어떻게 끝나냐면 A, B, C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근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파 조정, B파 반등이죠. 조정. 그 다음에 이게 C파동이어야 되는데 C파동이 끝나야 3파 상승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C파 맞냐 이렇게 보면 세보면 맞습니다. C파는 충격파동으로 5개 파동으로 나오거든요. CA1, CA2, CA3, CA4, CA5 정확하게 5개로 끝났죠. 그러면 이제 C파동이 나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상승파동인 3파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전에 또 제시했었는데 이게 C파는 맞는데 CA5가 안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A1, CA2, CA3, CA4, CA5 하기에는 CA3이 많이 길어야 되는데 짧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A1이고 CA2고 두 개 합쳐서 CA3이고 그 다음에 이게 CA4고 그 다음에 CA5 남았다. 근데 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했거든. 이게 CA5가 남았어도 어차피 대세 상승이니까 두려워할 건 없다. 3파 상승이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그 주가의 거동을 보면 C에 이런 배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또 가는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60월선 찍으면 3, 4배 오른다. 이거는 차트가 말해주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 업종으로 하는 사이클릭 주식입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릭 업황인데 불황과 호황을 왔다 갔다 하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주기적으로 대규모의 장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점점
그 사이즈가 작아지죠. 그러면서 장비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주기적으로 업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이클릭 성장주로서의 특징을 60월선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월선 찍으면 3, 4배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60월선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뭔가 업황이 안 좋았고 그 다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니까 뭐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2008년 12월에 보면 8,000원 찍고 2013년 3월에 31,000원까지 이게 한 3, 4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5년 8월에 2만원 찍고 2021년 1월에 96,000원 5배 올라갔죠. 그 다음에 2022년 9월에 5만원 찍었습니다. 지금 20만원까지 달려갑니다. 60월선 언제나 찍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60월선 찍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상승하면 대략 5년 정도 상승합니다. 이번에 놓치면 5년 뒤에나 60월선 찍는 거예요. 5년, 6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전 7만원대인데 코스피 2,500대입니다. 3전 20만원이죠. 20만원 가면 코스피 5천. 당연히 가죠. 그래서 코스피가 5천 갈 만한 이유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봉 캔들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월봉 캔들 차트를 보면 11월 달에 이제 장대 양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봉이 이제 5월선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승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닥형 캔들로는 관통형 모양을 잘 보시면 아무튼 음봉이 나오고 음봉의 절반 이상을 양봉이 먹는 또는 음봉의 몸통을 전부 다 먹는 그런 장악형, 이게 바닥형 캔들인데 이번에 코스피 캔들이 물론 몸통에 뭐 좀 위부터 시작했지만 완벽하게 그냥 앞에 음봉을 압도하는 그런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승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5월 월봉에서는 이제 5월선하고 캔들이 중요한데 지금 캔들이 이제 5월선 위로 올라왔고 11월 달에 올라왔고 12월 달에 이제 있으니까 상승세일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은 하락 추세선과 지지선, 그러니까 삼각형 패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돌파돼야 월봉상 진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상승 전환 시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봉의 캔들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주봉에서는 또 20주선이 중요하죠. 20주선이 중요한데 지금 20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한 지 벌써 2주 됐고요. 캔들은 지금 5주선이 20주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사실 이게 하락 추세선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지지선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주봉도 저는 뭐 상승세로 거의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에 지금 몇 주 전인가요? 6주 전에 이제 캔들을 보면 여기 주봉에서도 이제 거의 장악형에 가까운 앞에 음봉을 양봉이 다 잡아먹는 장악형에 가까운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 모양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봉 캔들 차트는 일봉에서는 이제 주봉하고 월봉이 이제 상승 시도를 보이는 거랑 달리 일봉에서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걸로 보입니다. 일봉에서는 61선이 중요한데 61선 지금 아래에 있다가 61선 돌파했거든요. 21선, 뭐 61선, 지금 201선까지 돌파한 상태인데 상승세로 전환한 것 같고요. 전환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하락시 이제 하락 쐐기형이 나왔고 하락 쐐기형에서 휩소 하락이 나왔어요. 여기 사실 공포심을 엄청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도 공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등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반등이 아니고 상승이라고 확신하면 그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죠. 저도 사실 항상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헤드 앤 숄더형이 나왔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헤드 앤 숄더형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제가 이제 바라본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 돌파한 다음에 이 21선 이격이 크기 때문에 21선 이격을 어떻게 좁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이격 조정은 완료됐고 지금 5일, 우주선 5일선이죠. 5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상승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지표는 이제 볼린저 밴드 거래량, 그 다음에 LRS, R스퀘어드, RSI, MACD 오실레이터 볼 텐데, 볼린저 밴드는 이제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9%죠. 주가에. 볼린저 밴드가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축소되면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축소되면 다시 확장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장될 건데, 그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저번에 이제 양선거래 큰 게 있었고 음선으로 이제 5거래일 좀 작은 거래로 조정을 보였고 이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LRS 주가의 변동 속도는 거의 0의 근처에서 지금 위로 다시 올라갈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SI는 과열권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 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MACD 오실레이터는 확실히 줄었다가 음선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음선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양선으로 전환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 스토캐스틱을 보면 이제 스토캐스틱은 이제 사실 주가의 상대 위치죠. 일정 기간 고점 일정 기간 주가 밴드에서 내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나타내는 건 이제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일단 스토캐스틱이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이제 3연속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 3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나는 게 중요해요. 상승세가 세다는 거거든요. 나면서 지금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주봉에서는 지금 양전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끝났으니까 양전환 된 거네요. 그래서 주봉은 스토캐스틱 MACD 오실레이터 상승으로 전환했네요. 첫 번째 가져온 게 이제 코스피 PBR입니다. 이게 오늘 날짜 가져왔는데 어제 날짜 거 23년 12월 7일 목요일 걸로 가져왔습니다. PBR이 중요하죠. 코스피는 부언하면 코스피는 사실 그 공업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장의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은 소프트웨어라서 나스닥 특히 퍼가 중요한데 저희는 PBR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BR을 보는 거고요. PBR이라는 거는 이제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인데 이게 이제 결국 시장가 장부가 대비 시장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뭐 내가 공장 가격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모든 설비 가격이 1,000원인데 시장가에서 뭐 500원이다. 500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5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00원 남길 수 있죠. 그러니까 PBR이라는 게 뭐냐. 그 시장 가격이 장부 그러니까 원가에 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냐. 원가도 못 받는 거죠. 사실 원래 원가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제 코스피가 2492.07이고 PBR은 0.91로 뭐 10% 지금 사면 10%는 그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수출입 동향, 뭐 코스피 수출입 동향은 아니고 한국 수출입 동향인데 어차피 이제 우리 코스피의 지수 관련 대형주가 다 수출주이기 때문에 코스피라고 해도 됩니다. 2023년 10월 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게 수출이고 빨간 게 수입인데 그리고 까만 거는 이제 무역 수지죠. 보면 리먼 사태 예를 들면 리먼 사태 전에 이제 수출입이 늘고 그 다음에 무역 흑자가 계속 나면서 코스피가 계속 상승했었어요. 근데 리먼 사태 전에 이제 유가가 엄청 상승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적자가 나는 거죠. 우리는 유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 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엄청 폭락했고요. 이게 리먼 사태였고. 근데 현재 보면 빅테크 버블 비슷한 거 저희는 빅테크 버블 아닙니다. 미국이 빅테크 버블을 일으킬 때 저희도 상승했는데 덩달아 상승했는데 그때 이제 수출입이 증가했죠. 그리고 무역 흑자였는데 그 뒤로 사실 또 마찬가지예요. 리먼 사태처럼 유가 급등하고 이러면서 저희 뭐
석유가 오르면 코스피는 맥을 못 춥니다. 아시죠? 저희는 석유 많이 수입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자, 무역 적자까지 나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곤두박질 쳤는데, 이제 다행히 유가도 지금 엄청 떨어졌죠. 그리고 수출입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도 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입의 동향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경기 종합지수 2023년 10월 건데, 파란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검정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은 뭐죠? 경기보다 빠르다 해서 선행이고, 동행은 경기랑 똑같다고 해서 동행지수입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모아놔서 했을 텐데, 저희는 뭐 경제학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용어만 알면 됩니다. 선행지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코스피도 선행지수에 해당하니까. 보면 그 팬데믹 전에 보면 선행지수가 먼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동행지수 따라 하락하다가 선행지수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쌍바닥 만들고 이제 선행지수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했거든요. 근데 쌍바닥 만드는 동안에 동행지수는 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지수 올라가니 동행지수 슬슬 따라가다가 지금 선행지수가 먼저 무너지고 동행지수가 나중에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선행지수가 또 저점 치고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이 팬데믹 전처럼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면 어떠나 했더니 역시 이 팬데믹은 특수 상황이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살짝 멈췄다 다시 선행지수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종합지수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유동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유동성은 결국 금리죠. 금리 중요합니다.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 특히 중요해요. 개인 투자자가 신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신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뭐 따로 볼 게 없어서 국고채 10년, 코세프 국고채 10년 월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10년이랑 금리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고채 10년물이 지금 채권이죠. 채권이 하락하면 금리는 상승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채권이 상승하면 금리는 하락하니까 안 좋은 건데 채권이 상승하면 금리는 하락하죠.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3번 하락했어요. 2번.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그래서 완전히 하락이 끝났다고 보이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상승하는 척 하다가 쌍바닥 만들고 10월 달에 11월이네요. 11월 달 양봉 큰 거 만들고 음봉 3개를 다 먹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양봉 만들고 있는데 쌍바닥 만들고 이제 채권이 상승하니까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뉴스나 이런 데 봐도 벌써 금리를 내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 파동만 봐도 되지만, 뭐, 스토캐스틱 보면, 일단 여기 첫 번째 바닥에서 이제 과매도권 탈출했고, 모두 이제 골든크로스 나왔고, 스토캐스틱, MACD 오실레이트 양전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쌍바닥 찍으면서 사실 이거는 리테스트라고 하죠. 바닥을 다시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확인하러 갔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단기, 중기, 장기는 이제 계속 데드크로스가 안 났고 확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상승은 끝났다. 이제 하락 시작이다. 그다음에 환율 중요하죠. 환율 주봉 가져왔는데 환율은 누구한테 중요하냐? 외국인한테 중요합니다. 환율이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돈을 땄어도 환율에서 돈을 잃어가지고 그냥 수익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게 되냐?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환율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는 환율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지만 요럴 때는 외국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이거 환율이 올라갈 가망성이 커가지고 언제 들어올 수 있냐? 지금이 적게요, 지금 1300원인데 이거 1300원이면 상당히 높은 환율이거든요. 이때 적기에 지금 사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튼 환율도 A, B, C 이제 더 상승세는 다 마무리됐고 이제 하락할 일만 있다. 그래서 이미 눈치 빠른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하려면 이 지지선을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율도 보면 이제 파동 에너지도 이제 거의 데드 크로스 나서 줄어들고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주봉인데 그래서 지금 주봉에서 환율이 하락하다가 단기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일봉인데 사실 이 세 번 하락 이거 되게 컸어요. 이거 저번에 공매도 금지 이슈랑 겹쳤는데 아마 이때 큰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저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뒤로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했죠. 반등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61선을 맞고 지금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1선에서 멈췄다가 바로 올라갔어요. 지금 61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201선 아마 5일선이 201선을 돌파 못할 가능성입니다. 이번에 잘 보면 이게 환율이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61선 저항은 느꼈다. 하락 중 반등하다 재하락하고 있다. 유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가도 이제 코스피에서는 핵심 포인트다. 유가가 높으면 우리는 수출입 국가여서 맥을 못 춘다. 근데 유가가 하락해주는 게 좋다. 근데 지금 이 유가가 100달러 넘어갔었는데 이제 A파 하락 나왔고 B파 반등 중에 저는 이게 쌍봉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하락해가지고 벌써 C파가 시작됐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파동 에너지도 엄청 하락세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서 이게 월봉이니까 유가가 다시 살아나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스피의 이제 매매 주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좀 틀렸네요. 예. 이게 개인, 외국인,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비파 고점에서 이제 개인이 사기 시작했죠. 물린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시파 하락 때까지 계속 샀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계속 팔아 제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기관은 외국인 편 드는 척 하다가 외국인보다 빨리 되돌아섰거든요. 기관이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관이 바닥 잡으니까 그럼 외국인도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잡은 것 같고, 개인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줄창 매도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세의 주도 세력은 기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이 미는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이 미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지금 반도체 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마 기관이 미는 종목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종합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보면 일은 상승세고 주는 지금 상승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상 지금 대5파 상승 중 상승 3파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들 차트를 보면 이제 월봉하고 주봉에서 상승 장악형, 특히 월봉은 엄청나게 큰 게 나왔어요. 얼굴이 이따만한 게 나와서 과연 그거를 뚫고 밑으로 내려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월선, 20주선, 61선을 이제 캔들이 다 돌파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사실 이번 주는 거의 20일 그거 중계하다시피 했는데 20일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음부터는 예측 같은 거는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쫄렸어요. 그리고 지표와 거래량을 보면 주봉상 이제 상승 모멘텀, 스토캐스틱이 상승 모멘텀 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나 LRS, 그 다음에 RSI 등은 21선으로 보니까 이격 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완료된 것 같습니다. 유동성 분석을 해보면 금리, 환율, 유가가 이제 상승이 끝났거든요. 이 삼박자가 지금 딱 들어막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선행지수, 그 다음에 경기지수, 그 다음에 수출입, 그 다음에 PBR 살펴보니까 우호적이다. 흑자고, 그 다음에 선행 상승하고 있고, PBR도 지금 0.91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 매수, 개인 매도. 아주 이상적이죠.
배터리는 이제 하락세를 멈춘 것 같아요. 거의 다행히도 하락세 멈춰서 이제 바닥을 잡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코스피 상승하려면 반도체 상승하는 거는 좋은데 좀 더 아무튼 기대주, 모멘텀 이게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코스피 종합 전망을 보면 상승 중이고 분할 매수하면 되겠다. 그러면 매매 타점을 일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타점을 일봉으로 알아보면 결국 이제 코덱스 200이랑 코덱스 레버리지에 해당하는 건데, 전에 이제 20하고 60 골든 크로스 얘기했죠. 이거 골든 크로스 나고 조정을 받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1선 밟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어제 21선 받고 오늘 떴죠. 그래서 승부처가 빨리 왔다. 지금이 승부처거든요. 최종적인 승부처는 여기 2535 여기인데 지금 아무튼 승부처에 왔다. 바닥은 또 정해줘야 되겠죠. 여기 뭐 2282 바닥이고, 그 전에 저기 팬데믹 때 여기가 승부처였죠. 그때도 사실은 뭐 워낙 바닥이어서 저 바닥에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여기 21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한 게 승부처였죠. 우리도 승부처는 왔다. 분할 매수하자. 매매 타점을 주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봉은 좀 사실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개인들은 느리니까. 근데 주봉으로 하면 여유롭고 피도 안 말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봉의 20선, 20주선이죠. 20주선 돌파하면 1 매수하고, 그 다음에 201선, 200주선이죠. 200주선 돌파하면 2 매수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고점이죠. 2650 돌파하면 3 매수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정해놓고 계속 매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피라미딩이라고 하는데, 피라미딩은 처음에 좀 많이 매수하고 나중에 조금씩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무난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